준아 그만 아파. 자, 엘니뇨하고 사막화. 자, 엘니뇨라는 게 나오지. 근데 엘니뇨를 하기 전에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갈게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 그러니까 결국에는 엘니뇨 라니냐를 설명을 하려면 결국에는 해수의 순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해수가 왜 순환하냐 그러면은 표층 순환. 그러니까 바닷물 껍데기가 흐르는 거는 바람에 의해서 흐르거든. 그럼 대기 순환을 또 설명을 해야 돼. 그럼 왜 대기가 왜 순환하지? 그러면은 아까 본 것처럼 열수지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에너지 언밸런스. 이거를 이제 균형적으로 이제 해소를 시켜주는 애가 누구냐? 그럼 바로 뭐냐면 바위 대기하고 해수에 의해서 얘네들이 해소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흐르게 된다 라는 이야기인 거고, 생각을 해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도로 오게 되면 이 에너지를 이 공간이 눈앞게 되는데, 극으로 같은 두께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 에너지를 이 공간이 눈앞게 돼. 그래서 에너지 자체가 들어오지. 왜냐하면 1초마다 오는 빛의 양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에너지를 이만큼에서 눈아먹고 여기서는 요만큼에서 눈아먹기 때문에 이쪽은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고 이쪽에는 에너지가 조금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위도별로 보면 90도에서 여기 0, N 이렇게 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쪽에는 많이 오고 이쪽에는 조금 오게 돼. 그래서 들어온 만큼 나가게 되면 지구 복사 에너지를 봐야 되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량이 토해내는 양을 보면 근데 또 생각보다는 골고루 얘네들이 내뱉는단 말이야. 이거야. 생각보다는 얘네들이 에너지를 골고루 내뱉어. 요렇게. 아이씨 망했는데. 다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좀 과하게 그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온다면 지구 복사 에너지가 한 요 정도로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온도를 재보면 뭐 사막이 뭐 100도 이렇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야. 한 50도 이렇게 되고, 뭐 극으로 가면 뭐 마이너스 200도 뭐 이렇게 되지 않고 마이너스 한 50도, 30도 한 이 정도 선에서 타협을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뭔가가 지구는 토를 이렇게 해낸다는 거지. 그리고 뭐 지구과학에서는 요 열수지가 맞는 포인트도 있겠지. 그치? 이게 이제 몇 도냐면 38도. 우리나라 38선이 있는데 여기가 좀 맞아.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가 남는 에너지 과잉이 생기고, 이쪽은 에너지가 부족한 에너지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돼. 그러면 요거를 지금 누군가 메워주니까 빨간색 라인으로 지금 온도를 맞추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요거를 누가 에너지를 전달을 해주고 있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대기하고 해수가 이거를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야.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을 누가 대기와 해수가 해소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밸런스가 있는 맞는 상태로 바꿔주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대기대 순환이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는 건데부터 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은 대기가 더 메이저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대 순환이 어떻게 일어나 그러면은 지구가 둥근데 적도 에너지가 많고 적도 여기 에너지가 좀 적대며, 에너지가 많으니까 여기는 공기가 데워져서 올라가고, 여기는 에너지가 적으니까 하강 기류가 더 많이 일어나게 돼. 그래서 순환이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했어. 이걸 이제 헤들리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구를 봤더니 이렇게 돌지 않더라. 실제로 지구는 저런 순환을 하지 않고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순환하고, 얘도 이렇게 됐다가 한 이 정도에서 이렇게 타협을 보더라는 거야, 얘네들이. 그리고 여기는 같이 내려갔다가 얘가 같이 돌아가서 이렇게 도는, 이렇게 3세포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하나의 세포로 나오잖아. 미셸. 그래서 여기를 이제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고, 헤들리. 요거는 이제 페렐 순환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극순환이라고 얘기를 해. 외울 수 있겠지? 글씨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지. 배. 그래서 이 라인을 보면 이게 0에서 30도,
30도에서 60도, 60에서 이제 90도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삼순환 세포로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바로 뭐 때문에? 지구가 뭐라기 때문에? 자전. 자전하기 때문에 자전에 의한 뭐가 생긴다? 전향력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야. 전향력. 코리올리의 힘이라고도 하고 전향력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지구가 이제 돌면 도는 힘이 있지. 이게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 원탁 위에 이제 도는 원탁 위에 우리 넷이 있어. 형일이하고 여기 이제 선우하고 원준이하고 여기 서준이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회전을 해. 형일이가 선우한테 받아 하면서 공을 던져주면 그 사이에 원준이가 이쪽으로 간다는 거지, 회전을.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공이 어떻게 간 것처럼 보이냐면 원준이한테 이렇게 간 것처럼 보여. 그래서 오른쪽으로 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지? 이게 이제 자전 방향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북방구는 오른쪽, 남방구는 왼쪽이지. 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거를 전향력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지. 얘가 올라서 위로 가는데 가다가 전향력을 쭉 받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다 꺾이는 지점이 나타난다는 거야, 얘네가. 다 꺾이니까 여기 바람들이 막 쌓여서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쭉 가다가 슉 하면은 칠판 쪽으로 막 들어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쌓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또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저 끝까지 못 간다는 거야, 얘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강위로 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휘어서 칠판 쪽으로 애들이 다 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바람이 쌓이면 위쪽으로 가서 또 이쪽으로 가다가 여기도 또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칠판에서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바람이 쌓여서 결국에는 이렇게 도는 이런 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헤들리 순환하고 극순환은 뭐라고 하냐면 직접 순환이라고 얘기해. 직접 순환. 왜냐면은 이거는 대류거든. 대류. 왜냐면 봐봐. 여기는 뜨거우니까 올라가고 차가우니까 내려오지. 차가우니까 내려오고 뜨거우니까 올라가.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가운데 있는 이 페럴 순환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간접 순환이라고 해. 간접. 이건 대류가 아니야. 엄밀한 의미에서. 여기랑 60도하고 30도 중에 여기가 춥잖아. 추운데 올라가. 그치? 30도가 따뜻하잖아. 따뜻한데 내려가. 왜 그런 거야? 톱니바퀴. 극세포하고 헤들리 세포를 자연스럽게 돌리는 톱니바퀴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간접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대류에 해당하는 거는 직접순환에 해당하는 거다. 그리고 바람을 보면 결국에는 얘는 이쪽으로 불고 얘는 이쪽으로 불고 이렇게 불고 결과적으로. 그치? 이렇게 부는데 전향력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휜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얘도 이쪽으로 휘죠. 오른쪽. 이렇게 이제 휘는 바람이 있는데 바람 이름이 바람은 위에 게 아니라 이 밑에 거가 바람이 아니라, 그치? 다시 얘기하자면, 그래서 바람의 이름이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극동풍이라고 하죠. 극동풍. 동풍이지, from 동이지, from 동, 그치? 이거는 한서풍, from 서, 그치? 이거는 무역풍. 밑에는 대깔꼬마리. 이런 바람이 불게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위도 38도 정도에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밸런스를 유지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에너지가 결국에는 어디가 더 많다? 태양국수가 흡수하는 게 적도에서 38도 사이에 해당하는 애는 태양국수 에너지가 더 많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90에서 38도 사이는 모자란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걸 결국 누가 채워준다? 대기와 해수가 채워준데 먼저 대기부터 한 거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해수의 이제 표층 순환, 바람을 설명을 했으니까 해수의 표층 순환으로 넘어가면 얘네들이 이렇게 흐르게 됨으로 인해서 모두 같이 흐른다. 물. 바닷물도 이걸 따라서 흐르게 되는 거지. 바닷물도 여기 이걸 따라서 얘네 바닷물도 이쪽으로 흐르게 돼. 뭐 아무튼 그렇게 이제 되고 이제 대륙에 맡기니까 또 이쪽으로 또 흐르게 되고 이쪽으로 흐르게 되는 이런 순환이 하나 생기는데, 우리 책에서는 여기 있는 이 순환을 물의 순환을 뭐라고 하냐면 아열대 순환이라고 해요. 아열대 순환. 그리고 이 아열대 순환은 북반구에서 무슨 방향이다? 시계 방향이야. 시계 방향. 그리고 이 아열대 순환이 여기 이제 북태평양 쪽도 있고 남태평양에도 있고 북대서양에도 있고 남대서양에도 있는데, 뭐 지구학이라면 내가 다 암기시키겠지만
여기 북태평양에 있는 건 암기하시는 게 좋겠어.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이 흐름을 우리가 북태평양 해류, 무역풍에 받는 요거는 우리가 북적도 해류, 북적도 해류.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게 이게 쿠로시오 해류. 이게 캘리포니아 해류. 쿠로시오는 난류겠지. 캘리포니아는 한류겠지, 찬물이겠지. 얘는 무역풍이 에너지원이 될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지? 편서풍이 에너지원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돈다는 거, 이거 좀 잘 기억을 해주죠. 그 가운데 칸은 암기하라는 얘기야. 왜냐면 여기 이제 북적도 해류 밑에 이제 남적도 해류가 있는데, 바로 이 북적도 해류하고 남적도 해류에 의해서 뭐가 엘니뇨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엘니뇨가 바로 그래서 무역풍이랑 되게 관련이 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엘니뇨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드디어 엘니뇨로 넘어가네요. 엘니뇨. 와우. 엘니뇨. 리처블 목차가 2번이니. 넘버 2. 이게 스페인어로 남자아이 뭐 그런 뜻이라고 하죠. 라니냐, 여자아이. 여자아이라는 뜻이고. 근데 이게 이제 이 엘니뇨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를 설명하는 게 좋냐면 평상시를 설명하는 게 좋아. 평상시를 설명을 하고 이 평상시하고 비교해서 기억을 하고 또 평상시를 하고서 하는 김에 라니냐도 좀 기억을 하자. 왜냐면은 이제 물론 최근 엘니뇨만 나왔지만 뭐 지구학 선생님들이 세트로 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평상시가 어떻게 되냐면 무역풍이 불지. 무역풍. 자, 무역풍에서 흐르는 이제 해류가 북적도 해류하고 남적도 해류야. 근데 지금 이제 남반구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남적도 해류가 흘러. 그쵸? 바람이 불어서 남적도 해류가 이쪽으로 불러. 북적도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흘러.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흘러. 막 이렇게 쓸어주면 결국에는 물이 어떻게 된다? 물기울기가 이렇게 생기게 돼. 물론 되게 미묘한 양이긴 하지만 물기울기가 이렇게 생겨요. 이게 이제 혼합층이라고 생각해야 돼. 혼합층이 뭐지? 바람에 의해서 온도가 일정한 바닷물의 덩어리를 우리가 혼합층이라고 얘기해. 혼수심이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혼합층이 아니에요. 혼합층이고 여기가 이제 소운약층 이렇게 되지. 500m 뭐 한 이 정도 깊이.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한단 말이야. 근데 가운데 뭐가 있는 거지? 적도가 있어요. 적도가 엄청 가열해서 뜨거운 물이 이쪽에 이제 쌓이게 된다는 게 혼합층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을 이제 그러니까 태평양의 이제 동안, 이쪽을 태평양의 서안이라고 얘기를 해. 오른쪽이 동안, 왼쪽이 서안이야. 되게 당연한 건데 조심할 거는 가끔 문제를 보면은 이쪽을 이스트라고 쓰고 이쪽을 웨스트라고 써줄 때가 있어. 뭐 100 이스트, 130 웨스트. 그럼 이게 서쪽이야? 아니야, 이거 동경을 의미하는 거야. 동경, 서경은 다른 값일 수가 있어.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아무튼 이쪽이 이제 동쪽이고 저쪽이 서쪽인데 이 동쪽에 이제 이쪽이 이제 페루 연안이 되는 거고 이쪽이 이제 서쪽인데 서쪽이 이제 인도네시아 아니면 호주 이쪽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뜨거운 물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여기서 구름이 발생을 하지, 그치? 상승 기류가 생기니까. 여기는 항상 비가 오거나 좀 습해. 그리고 요게 이제 남적도 해류가 이렇게 흐름으로 인해서 이제 무역풍도 이렇게 아까 분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여기 차가우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여기서 찬물이 비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밑에서 물이 올라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용승이라고. 용승. 찬물이 바닷속에 있는 찬물이 위로 올라오게 돼. 그러면 이 용승에는 찬물이기 때문에 여기 뭐가 많냐면 영향력류가 많아. 그리고 용존산소, 산소도 많아. 그러니까 먹을 게 되게 많으니까 물고기들이 이 용승 지점에 되게 많이 보여.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어족 자원이 풍부한 데야. 그래서 바다를 끼고 있는 페루나 이런 나라들은 생각보다 되게 잘 살아. 안에 있는 그 유유니 사막 같은 거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 이름이 뭐지 걔네? 우윤이상. 유유니 사막이 어디 있지? I don't know. 아무튼 이제 그 내륙 지역에 사는 애들은 못 살아 생각보다 되게.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대기가 이렇게 도는 거를 이제 뭐 나중에 워커 순환이라고 해요. 워커 순환이 이렇게 뭐 모르겠다. 이거 몰라도 돼. 워커 순환은 아직. 워커 순환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순환이 되면서 여기는 되게 하강 기류가 강해지니까 날씨가 이제 맑고 약간 건조한 날씨가 되고 여기는 약간 습하고 축축한 뭐 이런 날씨가 기본적으로 이제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뭐냐면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무역풍이 약화가 돼. 이거는 원인을 아직도 몰라.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역풍이 약해져. 그럼 얘가 쓰는 힘이 약해지니까 남적도 해류도 약해져. 남적도 해류도 약해지니까 물에 쓰는 힘이 약해지니까 물 기울기가 좀 평평해져. 그러니까 뜨신 물이 저 끝까지 못 가고 그래서 이쪽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펼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 그러면서 용승이 어떻게 된다? 용승이 약화가 돼. 용승이 약화가 되니까 물고기가 잘 안 잡혀. 어쩌게 황폐화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바람에 의해서 비구름을 여기까지 못 보내고 한 중간 정도에서 비구름이 생성이 되는 경우가 주로 많아지게 돼. 그러면 이거는 중앙태평양 엘니뇨라고 하고, 아예 여기서 생기면은 동태평양 엘니뇨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이제 워커 순환이 깨지면서 얘네들은 오히려 여기서 상승 기류가 생겨서 여기서는 오히려 하강 기류가 생기네. 그치? 그리고 얘네들도 이제 이렇게 생기는데 하강 기류가 옛날보다는 좀 약해진, 이때는 하강 기류가 되게 세게 일어났을 거 아니야. 약해진 형태로 나타나게 돼. 그렇게 되니까 여기 이제 이쪽 서한 인도네시아 쪽은 이렇게 이제 하강 기류가 나타나니까 건조해지는 거죠. 옛날보다. 여기는 이제 습도가 높은 생물들이 되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건조하니까 가뭄이 들어서 애들이 다 죽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쪽은 옛날보다 완전 드라이한 날씨였는데 드라이한 게 좀 덜하다는 거지. 하강 기류가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비구름이 더 오른쪽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는 습도가 높아지면서 홍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이런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남미 쪽이 좀 건조하고 맑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에서 여기서 뭐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인도네시아는 원래 비 많이 오고서 뭐 보르네오 가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비가 많기 때문에 나무들이 엄청 많거든 인도네시아. 근데 이렇게 가물어 버리면 나무들이 자꾸 죽을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엘니뇨라고 얘기해. 그래서 수온 약층의 깊이가 깊어지지 동태평양에, 그렇지? 그리고 수온이 상승하는 현상. 그래서 동태평양 쪽에 수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엘니뇨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걸 좀 일반화해서 요새는 이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면 그걸 다 그냥 엘니뇨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경향성이 있어. 신문지나 이런 데 얘기할 때. 근데 엄밀히 얘기했을 때는 동태평양 지역의 수온 상승 효과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고, 여기다 하나만 더 붙이면 라니냐는 뭐냐? 라니냐는 원인은 모르지만 무역풍이 강화가 되는 거야. 얘가 엄청 세게 막 미는 거지. 그러니까 무역풍이 엄청 세게 미니까 물기울기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혼합층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뜨신 물이 이 끝에 어마무시하게 몰빵이 되면서 어마무시하게 큰 비구름이 막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보다 기존보다 강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적당히 비가 와야 돼. 너무 많이 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서태평양 쪽에 홍수가 생기고 워커선이 워낙 강화가 되니까 여기서는 워낙 센 하강 기류가 생기게 되면서 이쪽은 어떻게 된다? 건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쪽에 기존 현상에 강화 현상이 일어나서 가뭄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되고, 물론 용승은 엄청 강화가 돼. 근데 이게 찬물이기 때문에 적당해야지, 그치?
너무 또 찬물이 많아도 어육자원들이 이렇게 오지 않아요. 야, 내일부터 너무 추우면 안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용숭이 강화가 되긴 하지만 어족자원에서는 그렇게 좋진 않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치? 여기는 동태평양의 온도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치? 이걸 우리가 라니냐 현상이라고. 그래서 외울 때는 평상시를 외운 다음에 평상시보다 강화가 됐다 그러면 라니냐, 평상시보다 약화가 됐다 그러면 엘니뇨라고 이렇게 암기를 좀 해주시고, 잘 모르겠으면은 뭐 엘리라는 애가 동태평양에서 오줌을 좀 쌌어. 엘니뇨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틀리니까 잘 보도록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한 내용이 이제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랭크를 한번 쳐볼까요? 그래서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과 그치? 에너지 불균형과 지구 땡땡 지구 자전 자연 지구의 자전에 의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딱 있지, 그치? 극순환, 극순환, 페렐순환, 헤들리순환. 그래서 극동풍, 편서풍, 무역풍. 이름 정도는 암기 좀 해주시고요. 밑에 보면은 이제 해수의 표충순환 그림이 있지? 그래서 여기서 딴 거는 모르겠는데, 그치? 왼쪽이 북태평양 해류,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편서풍 그치? 왼쪽이 편서풍이 되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북쪽 대류는 동에서 서로 가는 건 무역풍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난류하고 한류 내가 좀 정리해놨는데 좀 잘 봐. 그래서 난류는 두 글자짜리가 많지. 수온, 염분. 한류는 네 글자짜리. 용존산소, 영양염료가 많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셔. 여기 편하게 좀 해놨어. 자, 넘어가시죠. 오른쪽에. 자, 그 다음에 엘니뇨로 가죠. 엘니뇨. 자,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 땡땡이 평면보다 높은 상태, 이제 수온이 높은 상태로 발생하는 무역풍의 약화지. 엘니뇨는 무역풍의 약화야. 약화로 인해서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쪽은 이제 주로 이제 가뭄이 생긴다 이거지. 건조 가뭄. 근데 저 아시아는 우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의 아시아는 어디? 호주, 인도네시아 쪽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호주하고 인도네시아 쪽이 가물면 우리는 그 반대 현상이 사실 일어나. 이거는 좀 이렇게 얘네하고 우리가 이제 얘네의 상승 기류가 우리한테 떨어지거든. 그래서 왜 우리나라랑은 반대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런 경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밑에 이제 엘니뇨하고 라니냐 그림 있지 얘들아? 잘 보고. 표로 좀 정리했어. 엘니뇨. 자, 엘니뇨 밑에 발생 과정.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 서태평양의 따뜻한 표층이 동태평양으로 이동을 한다. 못 쓸어 간다는 거지, 그치? 네. 쓰는 힘이 약하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고, 용승이 약화되어 표층 수온이 높아진다. 용승이 약해지니까 높아지겠지, 그치? 상승 기류가 발달로 강수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표층 수온이 이제 낮아져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페루 쪽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낮아져서 하강 기류가 발달해서 강수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가뭄 같은 게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고. 평상시에 해볼까? 용승이 일어나 수온이 낮고 무슨 기류가 발달해서 날씨가 맑고 건조하다. 자, 동쪽은 하강 기류, 맑은 건 하강 기류지, 그치? 그리고 서쪽은 상승 기류가 발달해서 비가 내린다. 자, 오른쪽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나무가 많은 거야. 그리고 이제 라니냐로 가시면 무역풍이 강해져서, 그치? 용승이 강화되어 표층성이 매우 낮아진다. 근데 표충성이 너무 낮아져도 이렇게 어족자원한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 우리 입장에서 안 좋다는 얘기지. 뭐 애들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사막화에 관한 내용이 되겠어. 사막화. 그러니까 사막이 커지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사막이 커지는 현상 우리가 사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막화는 주변의 이제 지역 토지가 황폐해지면서 사막으로 변하는 걸 얘기하는데 주로 몇 도에 많냐면 30도에 많아. 이거는 아까 전에 이거 지울게. 아까 전에 그렸던 그림이랑 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아까 30도, 60도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은 헤들리 순환이 이제 이렇게 되고 페렐 순환이 이렇게 되고 순환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요 30도 지방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하강 기류가 메이저하게 돼. 그러니까 여기는 사막과 고기압이지. 그래서 여기 배치가 이 하강 기류, 고저, 고저 이 순서거든. 근데 여기 이 부분이 사막화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일단은 뭐 온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하강 기류가 많으니까. 비가 안 내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많이들 그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하강 기류가 발달해서 증발량이 증가하겠니 감소하겠니? 증가. 감소하겠지. 증발은 감소하고 아 강수량이 맞네. 감소하기 적어져? 뭐 적어? 증발량이 많고 많고 증발량이 증가. 뭐 증가하고로 하든지. 아 증가로 해놨구나 이 친구. 내가 이 왼쪽이랑 오른쪽 바꿔놔가지고 미안해. 네. 증가하고 강수량이 감소하여 다시 원적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사하라 사막이랑 이쪽에서 이제 여기에서 조금 밑에 있으면 이제 열대 사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보다 조금 위에 있으면 온대 사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사하라 사막 같은 거는 이제 열대 사막이고 거기 고비 사막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온대 사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된다. 그리고 보면은 적도는 또 이거 봐봐 상승 기류가 메이저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 강수량이 많아. 오른쪽에 그 그래프 봐봐. 뾰족 튀어나왔지. 어깨 손가락처럼 딱 튀어나왔잖아 강수량이. 그렇지 왜? 상승 기류가 많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 이거 잘 기억해야 돼. 그렇지?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 넘어갈게. 자 미래 기후와 예측해가지고 나오는데 기후변화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하면 대기 중에 뭐가 이산화탄소 기체 배출량이 많을수록 기후변화가 큰데 지금 보면 이제 빨간 선하고 파란 선이 있지.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면은 빨갛게 되고 노력을 하면은 파랗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해보자 뭐 이런 얘기인 거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파리 기후 협약에 가입을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 물론 이제 또 트럼프는 또 탈퇴를 했지만 그런 얘기야. 됐죠? 여기는 별로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보고 뒤에 이제 개념 확인은 문제 푸시고 피니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시간이